요즘 개발자 관련 글이나 영상을 보면 개발자는 끝났다, AI가 다 한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이미 컴퓨터공학과를 다니고 있거나 국비교육을 수료했거나 취업 이직 준비 중인 분들은 이제 와서 그냥 다른 길 갈까 하기도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백엔드 개발 5년 차이고 최근에는 회사에서 백엔드 채용 면접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은 급한데 막상 이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다 싶은 개발자는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개발자가 부족한지, 지원자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제가 면접장에서 느낀 것을 기준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개발자 시장,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공고 하나에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몰리는 건 요즘 흔합니다. 그런데 막상 면접 자리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서류 단계에서 상당수가 걸러지고 면접에 들어와도 기본적인 실무 경험이나 커뮤니케이션 역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AI까지 더해졌죠.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도구들이 단순 CIUD, 기본적인 코드 작성은 이미 상당 부분 대신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프레임워크 사용해서 간단한 서비스 만들 수 있습니다. 만으로는 시장에서 차별화가 크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입 주니어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졌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실제로 같이 일할 수 있을까를 더 깐깐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면접장에서는 뭘 보냐? 저는 면접에 참여할 때 이 질문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본인이 맡았던 일과 거기서 했던 선택을 자기 말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가? 면접은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판단해야 해서 보통은 이력서에 적어둔 기술들을 기준으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기술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본인의 말로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이걸 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을 보다 보면 지원서에는 카프카, 레디스, 몽고디비, MSA 같은 키워드가 잔뜩 적혀 있어서 그쪽으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카프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하셨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답변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서 이미 쓰고 있어서요. 원래 그렇게 구축되어 있었어요. 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 번 더 물어보는데요. 그럼 카프카에서 메시지 중복이나 순서 보장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말이 막힙니다. 플러그인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걸로 알고 있다 정도로 대답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 보는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분은 이 기술을 실제로 써보기는 했는데 왜 쓰는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부터 의심해야 할지 감이 없을 수도 있겠다. 데이터베이스도 비슷합니다. 이력서에는 트랜잭션 관리, 정합성 보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트랜잭션 격리 수준을 실무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물어보면 기본 설정만 사용해 왔어서 따로 설정해 본 적은 없다 에서 이야기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에서 정합성 문제가 터져본 적 있는지, 있었다면 그때 어떤 선택을 했고 무엇을 바꾸려고 했는지 그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패턴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기술 질문, 협업 경험, 장애 대응 이야기에서 반복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많이 써본 것 같은데 제대로 이해하고 쓴 도구는 많이 없고 트러블 슈팅 경험도 없구나. 이분께 우리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맡겨도 괜찮을까? 그리고 보통 여기서 채용 여부가 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좋은 인상을 주시는 분들은 말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기술 스택을 줄줄이 나열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차분하게 설명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때 무엇을 확인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 때문에 생긴 트레이드오프, 잠재적인 문제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거창한 용어를 쓰지 않아도 이런 흐름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듣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기술을 써본 게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트레이드오프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신입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프로젝트도 특별한 게 없고 회사도 안 뽑아주는데 실무 경험은 어디에서 썼냐?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공고수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처음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설계나 기술 선택에 깊게 관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면접을 보면서 느끼는 건 경력보다는 본인이 맡았던 일을 자기 말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확실히 더 합격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1, 2년 차라고 적혀 있어도 시키는 일 했습니다 보다는 이 서비스에서는 제가 맡았던 기능은 여기까지였고 그 안에서 이런 부분을 직접 결정해 봤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좀 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력서에 적어둔 기술과 경험을 내가 정말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잘 모르는 기술은 과감하게 빼고 실제로 써본 기술이라면 어디에 왜 썼는지를 글로 정리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맡았던 일들을 상황과 내가 한 선택과 배운 점 구조로 정리해보는 겁니다. 대학교나 부트캠프, 사이드 프로젝트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능 하나를 떠올려보고 그때 뭐가 제일 고민이었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지금 다시 만든다면 무엇을 다르게 할지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게 면접을 볼 때 좋은 뼈대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고를 때 연봉보다는 어떤 도메인에서 어떤 문제를 맡게 될지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회사부터 완벽할 순 없지만 이 팀에 들어가면 적어도 이런 종류의 문제는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그림이 조금이라도 그려지는 곳이면 1, 2년 뒤에는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면접을 보다 보면 기준은 결국 단순해집니다. 이분과 같은 팀에서 일을 맡겨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대한 느낌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걸 나누는 건 스펙보다는 맡았던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디까지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당장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는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지금 당장 내가 해볼 수 있는 한 가지만 골라서 메모장에라도 한 줄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은 시도가 쌓였을 때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함께 일하고 싶다는 쪽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